엄마가 조금 서운하셨대. 지금 그게 네가 할 소리야? 며칠을 못 먹은 애 밥보다 그게 먼저야? 며칠 전부터 6살 아들이 계속 기침을 하더니 결국 열이 38도까지 올라서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아이인데 열이 나니까 입맛이 완전히 떨어졌는지 뭘 먹이려고 하면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애는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얼굴도 축 처지는데 엄마인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아들 뭐라도 좀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결국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물 조금 마신 게 전부였고 억지로라도 한 입 먹여보려고 하면 울면서 토할 것 같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리하게 먹일 수도 없더라고요. 밤에도 열 때문에 자다 깨고 또 울고 저는 옆에서 계속 닦아주고 재우고 반복하다 보니 저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쯤 되니까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이길래 그때부터는 제발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점심쯤 됐을 때였어요. 엄마, 나 생선구이 먹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던 애가 처음으로 먹고 싶다는 걸 말한 거니까요. 저는 바로 알겠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은 무조건 아이 먹고 싶은 거 먹이자 마음을 먹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단골 생선구이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이가 좋아하는 고등어도 있고 살도 부드러워서 먹이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오늘 애가 생선구이 먹고 싶대. 저녁에 거기 가자. 그래? 잘 됐다. 그럼 나도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아이가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생각에 저도 마음이 좀 놓였고 아이도 오후 내내 생선구이 먹으러 가는 거지? 하면서 계속 기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 셋이서 편하게 밥 먹고 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제 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금 애 밥 먹이러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생선구이집 가려고? 아, 그래? 그럼 같이 먹자고? 그럼 식당에서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지금 뭐야? 어머니 오신다고? 우리 가는 김에 같이 먹자고 하시네. 저는 솔직히 그 말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그냥 아픈 아이 밥 먹이러 가는 자리라서 조용히 우리끼리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먹자고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이는 생선구이 먹으러 간다고 들떠있고 괜히 여기서 티내면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지. 뭐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까 이미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는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으면서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나 생선구이 먹을 거지? 응, 아들 많이 먹자.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놓이면서 오늘은 진짜 잘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오늘은 해물찜이 먹고 싶은데.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생선구이 먹으려고 왔어요. 아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오늘 처음으로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해물찜 하나 시키면 되지. 뭐 어차피 같이 먹는 건데. 옆에 있던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해물찜도 하나 시키자.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픈애 밥 먹이러 온 자리인데 갑자기 메뉴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 뭔가 중심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주문을 했어요. 생선구이 정식 2개랑 해물찜 하나 주세요.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애가 얼마나 먹는다고. 생선구이를 또 따로 시켜. 어차피 해물찜 있으면 그거 먹이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왔지만 저는 그냥 참고 말했어요. 해물찜은 매워서 아이가 먹기 힘들어요. 며칠 동안 못 먹어서. 오늘은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먹여야 해서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시어머니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조금씩 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계산할 건데 넉넉하게 시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계속 저렇게 말하시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이는 옆에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 빨리 나오면 좋겠다. 나 배고파.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 오늘은 무조건 먹여야 한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잠시 후에 음식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보시더니 또 말씀하셨어요. 어? 밥은 왜 2개만 나와?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생선구이 정식에만 밥이 나오고 해물찜은 따로 공깃밥 시켜야 해요. 그러자 바로 한숨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난 해물찜에도 밥 나오는 줄 알았지. 이럴 거면 따로 시킬 걸 그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될 일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제 밥 드세요. 저는 공깃밥 따로 시킬게요. 그래? 그럼 바꾸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제 밥을 가져가시는데 저는 그때 이미 밥 먹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아이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공깃밥을 따로 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 먹이려고 생선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가시 하나하나 조심해서 빼고 살만 골라서 접시에 따로 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아이니까 혹시라도 가시 걸릴까봐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발라줄게. 응. 아이도 배가 고픈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빨리 먹이고 싶어서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막 발라놓은 생선살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으로 집어가시더라고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지금 뭐지?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생선을 발랐어요. 아이 먹일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발라서 접시에 담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접시에 올려놓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집어가서 드시는 거예요. 그제야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속에서 화가 확 올라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여기서 말 꺼내면 분위기 더 이상해질 것 같고 아이도 옆에 있고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다시 생선을 발랐어요. 그런데도 똑같았어요. 제가 발라놓으면 바로 집어가고 또 발라놓으면 또 가져가고 마치 제가 발라놓은 걸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로 젓가락 던지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겨우 한 입 먹으려고 기다리는 아이 앞에서 그 아이 먹이려고 발라놓은 생선살을 계속 가져가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옆에서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물찜만 먹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방법을 바꿨어요. 생선살을 발라서 접시에 두지 않고 바로 아이 밥그릇에 넣어버렸어요. 아들 이거 먹어. 그제야 시어머니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아이 입에 생선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겨우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생선 몇 점 먹지도 못했어요. 발라주느라, 뺏기느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먹을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방긋 웃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애가 먹었으면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식사를 마쳤는데 진짜 화가 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이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는지 기분이 좋아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비록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식사 내내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웃는 걸 보니까 그걸로 그냥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아까 식사할 때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순간 저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서운하셨는데? 그러자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아까 생선구이 나왔을 때 엄마한테 살 좀 발라드리지 그랬냐고. 먹는 걸로 어른한테 너무 눈치 준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낸다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던 아이. 겨우 한 끼 먹이려고 애쓰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눈치 보면서 참았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럼 네가 했어야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보는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생선살 발라드렸어야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나는 오늘 애 밥 먹이려고 간 거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겨우 한 끼 먹이겠다고 간 자리였다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한 짓이 뭐야? 내 밥까지 드리고 애 먹이려고 발라놓은 것도 계속 뺏기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을 할수록 더 화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나한테 어른한테 눈치 줬다고? 남편이 그제야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픈 아이 입에 들어갈 밥보다 어머니 기분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그 말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편이 아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 앞이라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계속 참고 넘어간 건데 집에까지 와서 저런 말을 듣고 나니까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잘 들어.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한 말이 어떤 건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한 거야. 아픈 아이 밥 먹이려고 간 자리에서 내가 어른 눈치 줬다고.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 내 밥도 드렸고 아무 말 없이 다 참고 애 먹이려고 계속 발라주기만 했어. 목이 조금 메었지만 그냥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지. 그 자리에서 나 대신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 바로 끊었어요.
지금도 몰라서 그래.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은 오늘 남편도 아니었고, 우리 아이 아빠도 아니었어. 그냥 어머님 아들이었어. 그 말이 나가자마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 앞에서 뭐가 먼저인지도 판단 못하면 그건 아빠 자격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내 편 한 번 안 들어주면 그건 남편도 아니야. 숨이 가빠졌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앞으로는 잘 들어. 나랑 상의 없이. 시부모님이랑 약속 잡지 마. 내 동의 없이 잡은 자리 나는 안 나갈 거야. 남편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바로 풀리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오늘 같은 일 한 번 더 있으면 그땐 진짜 그냥 안 넘어가. 그제야 남편이 제대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섰어요. 솔직히 그날은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바로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조금 어색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 저도 일부러 더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먼저 아이 챙기려고 하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부모님 얘기를 꺼내거나 약속을 잡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날은 내가 생각이 짧았다. 많이 서운했지.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데 솔직히 조금 의외였어요. 그날 식당에서 보였던 모습이랑은 너무 달라서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니, 아이가 아파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다음엔 서로 더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픈 아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을 계기로 하나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히 있다는 거요. 저에게 그 기준은 단 하나예요. 아픈 아이의 밥 한 숟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이보다 다른 사람 눈치를 먼저 보지는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